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이 신대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개발 업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그 진영님께서 쓰신 헬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을 이제 한 달 전에 봤었거든요. 그 북 리딩 모임에서 같이 봤는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래서 한 달 남짓 이제 생활 데이터를 모았어요. 제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나 오늘 너무 피곤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느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제 내가 실제로 피곤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많이 졸립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이제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데이터를 모아봤고요. 사실 분석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어요. 일단 어떤 이제 비교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이제 어떤 에지이지 데이터를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으고 있는 데이터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이건 이제 취침 시간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제 딥슬립이나 이런 뭔가 잠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밑밴드를 차고 있는데 이제 자면 이제 실제로 딥슬립이 몇 시간이고 이런 것들을 측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냥 날짜별로 쭉 그냥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날에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세척이라고 해서 그 제가 비염기가 조금 있어서 비염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를 좀 많이 골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 말이 코를 이제 제가 코를 유독 많이 고는 그 다음 날은 좀 많이 피곤해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코 세척을 하면 또 코골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 가끔 텔레비에 보면 이렇게 콜 해가지고 이렇게 물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전날에 하고 잔날 안 한 날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질문인데요. 데이터는 직접 거기다 기록을 바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앱 같은 걸 쓰시는 건지. 이게 밑밴드에서 이제 측정을 해주면 이제 앱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걸 별도로 그냥 제가 수작업으로 다 옮겨놓고 있어요. 이게 조금 사실 개발자는 이제 자동화를 막 시켜야 되는데 굳이 아직 그래서 열심히 제가 수기로 입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체중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늘어서 몸이 무거우면 좀 이제 쉽게 피로함을 느낀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저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날을 보면 되게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아직 저 때는 저희 집 체중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니까 이제 한 번에 데이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봤던 데이터와 똑같이 앱에는 히스토리가 남는데 별도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수기로 옮겨오고 있는 데이터고요. 네. 그리고 측정 도구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체중계에 올라가면 이제 알아서 그 미체중 미체중계는 아니고 그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건데 이제 그게 실제로 블루투스 연동이 되는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알아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대별로 좀 피곤함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좀 적은 건데요. 그래서 하루에 총 5번 정도 재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저 일어나자마자 재고, 이제 11시에 재고, 저 시간대별로 재고, 이제 이게 뭔가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거나 하려면 뭔가 이게 수치로 나타낸 정보가 좀 있으면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피곤함을 4단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뭔가 상쾌하거나 이제 보통이나 피곤함, 졸림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먼저 나눴고요. 질문인데 저 시간대마다 하실 때는 알림을 맞춰놓나요? 네, 그 핸드폰 알림이 울리긴 하는데 가끔 그냥 이제 바쁘거나 하면 딱 요 시간에는 못 하더라도 뭐 한 5분, 10분 있다가 하긴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뭐 이제 그런 거 같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메뉴는 제가 왜 적었냐면 제가 야식을 먹고 나면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특히나 야식을 먹고 나면 다음 날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야식이나 어떤 그리고 제가 또 점심 많이 먹고 나면 오후에 이제 졸려서 업무를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관련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먹었던 메뉴랑 이제 포만감도 이제 1, 2, 3으로 이제 수치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야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니까 진짜 야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한 달 정도만 데이터를 현재 모은 상태고요. 일단 제가 사실 발표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발표자를 만들지 못해서 일단 이 데이터만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완성된 걸 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피드백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그냥 간단히 드는 생각은 수기로 시작하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은 게 프로그램 짜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를 일단 해서 일단 그게 뭔가 최소한의 뭔가 그 가치가 있다. 그때 자동화 하셔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네, 자동화가 꼭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불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를 그렇게 조금 이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건 좋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군데 모아서 분석만 해봐도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뭐 데이트라는 키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결제해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질문이나 아니면 주시면. 피곤한 정도를 알람 맞춰서 하시는데 앱 중에 네. 뭐 무즈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리마인더 설정해서 네. 3단계로 뭐 좋고 보통이고 나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지요. 네, MODS. iOS에는 있어가지고 제가 ODS. 네,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보기도 편하고 데이터도 아마 웹에서 네, 갖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간단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셨나요? 네, 제 이름만 말씀드려요. 네, 간단히 소개만. 네, 저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은 신대우고요. 쿠팡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먼저 할까요?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박혜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의 풀스택 격으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유지보수 쪽 하드웨어 유지보수 쪽을 4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전직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개발자로도 약간 좀 유치원 수준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는 거의 간단하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걸 솔직하게 다 PPT에다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는데, 이제 이 헬로 데이터 과학 책을 보면서 캐글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었고, 타이타닉 실습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속한 이제 스터디가 이제 헬로 데이터 과학 북리딩을 하는 스터디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있던 이제 어떤 다른 스터디원 분이 아마존 머신러닝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게 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니까는 되게 손쉽게 분석이 되는 걸 보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또 책에서 보면서 RStudi오를 처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학습을 제가 솔직히 뉴스로만 접해봤지 실질적인 기술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이론 학습을 책을 토대로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학 용어 정리라고 써놓은 거는 밑에 링크는 이제 제가 북리딩 스터디 하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정의한 거거든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챕터 4를 기준으로, 챕터 4가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갖고 그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이렇게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푸른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거는 학습 용어 시트를 따로 해갖고 이런 용어가 이게 있고,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쓴 다음에 이제 제가 발견한 URL 출처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써놔서 스터디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했었습니다. 좀 널리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뭐 원하시면 공유해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아마존 관련해서 아마존 스터디다 보니까 아마존 관련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스타트업 데이 쪽에서 스타트업 데이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맨 마지막 시간에 딥러닝 관련 활용 사례를 많이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저는 이제 빅데이터하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용어인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있던 용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었고, 이제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론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요즘에 들어서 본격화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는 이제 실제 스타트업 데이에서 발표한 PPT 자료니까 그거 만약에 제가 이 PPT를 공유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링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데이터를 이제 모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감정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갖고 스마트 시트, 똑같이 구글 스마트 시트에다가 이제 수기로 작성을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목적은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일단 면밀하게 기록하고 싶었고, 데이터 수집 방법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제가 맥북으로 작업하는데 맥북에서도 기록할 수 있게끔 했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위젯이 있어갖고 거기서 바로가기라는 위젯이 있는 걸 일단 처음 발견해서 그걸 이용해갖고 그 위젯을 누르면 한 번에 이 시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수기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나마 좀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감정 상태를 기록해야 되는데, 감정이 사람 감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는 다니엘 골먼의 감성 분류 단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골먼의 감성 분류 단어가 이 지금 링크 밑에 나온 게 다른 개인이 쓴 블로그인데, 다니엘 골먼의 진짜 감성 분류 단어에 대한 공식 오피셜한 링크가 있나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개인 블로그를 참고해서 따로 감성 분류 단어 시트를 만들어갖고 기록을 했고, 스코어라는 컬럼만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건데요. 즐거운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거라서 이거는 제가 기록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이제 때때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를 매겨갖고 일일이 분석을 했고, 그래서 10월 30일부터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 감정 변화 스코어가 어떤가 봤더니 되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문제를 탐색을 해봤는데, 일단 날짜 집계한 결과 감정별 점수가 무게가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1시간 전에 내가 기쁜 감정이었는데 제가 또 30분 있다가 또 더 기쁜 일이 있어갖고 기록을 하는데 그 스코어가 기쁜 감정이 15점인데 15점에다 15점을 또 더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동일 감정이 유지되면 스코어를 어떻게 줄 것인가랑 어제의 마지막 감정과 오늘의 첫 감정이 동일하면 스코어를 어떻게 줄 건가,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일 감정 유지 시에 감정에 대한 스코어를 별도로 매긴다. 그래서 스코어가 양수, 음수인 감정은 동일 감정을 취급한다는 게 기쁜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이나 다 긍정적인
이제 양수 스코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무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일반 스코어 나누기 5를 해갖고 10점 플러스 10점이 아니라 10점 플러스 2점으로 하는 식으로 더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일 감정 유지하고 불린 컬럼을 해갖고 true false로 하게 했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솔직히 스크립트 준비하지 못하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잠에서 깨어나면 감정 스코어가 0인 상태로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상시 데이터를 꼭 입력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생각된 게, 그렇지만 이제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한데 날짜별 통계를 내려고 하면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취침 전에는 12시가 넘어도 날짜를 다음날로 기록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23시 이후에 24시라고 입력해도 스프레드시트에서는 0시라고 입력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 컬럼을 숫자로만 따로따로 입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상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수정한 결과를 일단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어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1시 25분, 11 땡땡 25 이렇게 했던 거를 분리한 거고, 그리고 감성 분류 스코어를 이제 감정이 이어졌을 때 스코어를 따로 생각해서 컬럼을 추가한 거고, 이것도 이제 감정이 똑같은 감정인가 아닌가 그걸 트루 false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과를 보니까 약간 감정 기복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정면의 표현 줄어들었다 느꼈고, 피벗 테이블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시간별 그냥 16시, 17시, 40분, 45분 간격으로 평균적인 제 감정의 스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13시, 한 오후 1시에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한 12시쯤, 밤 12시 한 자기 전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랑 좀 일치하는 결과인가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대략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점은, 이게 옆에 첨부한 게 제일 감정 기복이 심할 때를 첨부한 거거든요. 이 밑에가 이제 시간인데 20시부터 25시까지 감정 변화예요. 그래서 이동안 기록한 데이터인데 거의 한 5시간 안에 감정이 엄청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실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데이터가 나무랑 일치하는가 좀 의구심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공부할 때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이제 데이터 입력하면서 조절을 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다니엘 골만 말씀드린 거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인 감성 지능이 IQ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미래는,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를 제가 아예 모르는 입장인데, 그래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각을 놓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진짜 도태된 개발자가 돼서 레드오션에서 허덕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건 놓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야를 일단 넓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처음에는 개인 감정 데이터 수집을 하다가 아까 다니엘 골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토마토는 감성지능이 뭔가 공부할 뻔했는데 거기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접하면서 공식 문서를 타고 가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산업혁명이 어떻게 됐나라고 찾아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삼천부로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하게 됐고, 그리고 신선한 자극, 이것도 또한 신선한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가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갈까요? 의견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감정 기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뭘지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하고 계시나요? 원인이라기보다 제 감정 스코어를 매기고 그 옆에 디스크립션이라는 컬럼을 따로 해갖고 제가 뭐 때문에 안 좋았는지 다 수기로 썼어요. 일기 쓰듯이. 그래서 스코어가 낮은 거를 보면은 이제 제가 뭐 때문에 나빴는지 알 수 있으니까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까
아까 그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래프는 다 그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차트 추가로 해갖고 아 그게 아니라 감정이 이제 널뛰던 시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거의 휴식 시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업무를 빡세게 하다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그 데이터를요? 네, 밤에 잠깐 밤에 20시부터 20시부터 그래프만요? 예 그래프만. 이거요. 이거는요.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가도 웃긴 영상을 보다가도 뭔가 저를 자극하는 걸 보면 슬픈 생각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어쨌든 밤이 되면 어쨌든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안 좋은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떨어지는 뭔가 게 네. 슬픈 거는 사실 카타르시스 뭔가 정화작용도 되니까 뭐 근데 이거는 이 마이너스는 진짜 슬픈 거예요. 저도 사실 뭐 제 책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문제 굉장히 이따가 말씀 좀 나누시죠.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우선은 그 수집 방법을 개선하시면서 데이터 결과에 이걸 보신다는 게 굉장히 좀 훌륭하신 것 같고, 왜냐면 한번 이상한 방식으로 모아서 이렇게 나중에 뭐 1년 모았는데 뭐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정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개선하시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발표의 일부에 제 자기소개가 들어있는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최재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를 솔직히 방금 앞에 두 분이 하셨던 발표가 오늘 제대로 해야 될 발표 주제인데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을 잡았던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걸 공부한 지 딱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IT 직군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업, 일반 회사 현업으로 딱 10년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벼락 맞듯이 딱 뭔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데없이 데이터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좀 충동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딱 10년 차가 지나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뛰어나와가지고 데이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회사에서는 뭐 사직이 아니라 이제 휴직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이제 그때 한 올해 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올해 초 이제 4월달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4월달에 뛰쳐나와서 뭐 각종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무료로 된 것들 다니면서 네. 그래서 제목도 이제 그간 6개월간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은 제 스스로가 뭔가 멋들어진 분석을 해본 게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한 과정에 대한 소감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엇을 분석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이제 6개월 차 비전공자의 경험담을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딱 10년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관세 무역 분야에서 일을 했거든요. 관세 무역 통관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말고 수입된 제품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 다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나라나 지구상에는 어느 나라나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마 진영님도 이번에 귀국하실 때 비행기에 쓰셨겠죠. 세관 신고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데이터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을 약 10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좀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만의 스킬을 좀 갖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뛰쳐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학원일 거라 생각되는데 되게 빠른 학원인데 4개월에 44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내고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종합반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빠른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인데, 보시면은 이제 통계학 기초부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게 한 2달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한 달, 딥러닝 한 달 해서 당신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학원이더라고요. 4개월 만에 사이언티스트가 돼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도 처음이었고요.
뭐 수학 통계도 처음이었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0명 정도 클래스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는 제가 30명 중에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30대 후반이었는데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이 개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이 학원의 과정상 마지막에는 이제 하이어링 데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업종들 모아가지고 제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구직을 하는 게 마지막 코스인데 이 마지막 코스를 거의 한 달 정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젊고 뭐 프로그램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놀라운 것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거였습니다. 기술은 배웠어요. 파이썬도 배우고 막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배우고 막 배웠는데 다들 자 이제 알아서 분석해보세요 하니까 나 뭐 분석하죠? 이 생각을 깨우치지를 못하더라고요. 난 궁금한 게 없는데 내가 뭐 관심 있지? 야구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들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학원 과정이 끝나고 한 2달이 됐는데 이제 각종 페이스북 그룹이나 커뮤니티를 가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막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툴에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핫한 게 이런 거다. 이런 거 해야 된다. 텐서플로우 당연히 뭐 요새 뜨고 있다. 저 잘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스파크란 게 있구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지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인지 아까 앞서 두 분도 본인의 감정 상태나 이런 사이클 같은 걸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셨는데 근데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한 6개월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데이터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목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안에서만 빠져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까가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받아들여졌어요.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이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KTX 완전 빠르대 타보자. 근데 어디가? 거기서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경주 가자. 그러면은 경주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떤 툴을 이용할까? 어떤 루트로 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심지어는 청소년들부터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다들 핫하다는 툴만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했지만 데이터라는 게 어쨌든 흔적이었거든요. 사람이 걸어가고 나면 거기에 남아있는 게 데이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흘리고 간 데이터를 줍다 보면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것이 데이터 과학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유명한 지선님 책에도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3요소 막 그래가지고 수학과 통계 지식, 컴퓨터 지식, 그리고 실질적인 본인의 도메인 지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노표가 많이들 널리 퍼져 있지만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좀 무시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큰 관심이 안 기울여져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무엇을 분석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에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이 생활 데이터 그룹이 저는 그래서 좋았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좀 불편한 거를 내가 거부감을 갖고 편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IT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문,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데이터로서 해결하겠다라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조금 여러분들과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기술을 좀 취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고작 6개월 공부를 해보니까 들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싶어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실 만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 많이 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인문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개인께서는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관심을 못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이 되면 회사에 복직을 하거든요.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게 있다.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엑셀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켜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랐던 현상이 엑셀을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불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네. 굳이 함수 안 써도 내가 이걸 1시간 걸리면 해내는 일이라면은 굳이 함수 안 배우더라고요. 좀 더 그런 거가 팬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MT 가서 옛날에 제가 어떤 선배가 밤새도록 술 취해 잠들었는데 병 뒤에 그 병뚜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그걸 이겨내고 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잠깐 이제 밤새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현업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처럼 어차피 1시간 걸리면 하는데 뭐 타이핑하지 뭐 못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불편함을 익숙해 있는 우리 좀 그런 분야를 좀 개선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조금 아직은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혹시 무슨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통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는 정량적인 데이터, 잘 다듬어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컴퓨터, 카메라 이런 것들 다 데이터화돼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분야 일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도 빠른 학원 일기생인데 선배님이셨네요. 저도 한 1년 전쯤에 이제 통화데이트에서 그때 막 공부하던 거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널리지가 수학도 하고 막 딥러닝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있는데 나는 1년을 보고서는 공부를 했는데 이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웃소싱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부 교육을 통해서 빠른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은 어떤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같은 거를 가서 봤을 때 대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하시는 분의 말씀도 들어봤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봐도 제일 베스트는 내부 직원을 키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3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정말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익히는 것만큼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혀 그런 분야가 아닌데도 IT 팀을 두고 개발자를 두고 있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저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평생 본인이 생판 보지도 못한 무역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만나본 담당자들을 봐서는 딜레마에 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어떤 아웃소싱을 하자니 저 도메인 설명해 주다가 세월 다 가고, 그렇다고 내부 직원을 키우자니 내부 직원들도 거부감이 있거든요. 본인이 여태까지 하던 일인데 내가 무슨 막 파이썬을 배우고 R을 배워가지고 이걸 하나. 그래서 그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좋은 케이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채용 공고는 5박사 이상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할 일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저 그래프에 대해서 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이재현님 준비해 주세요. 발표. 원래는 이제 지금 각자 그 업무에서의 전문가는 있는데 이제 2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거, IT 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대한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은 클라우드가 나와가지고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많이 여러 가지 툴들이 제공되고 서비스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허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고, 지금은 이제 수학이랑 좀 통계학 쪽의 지식만 좀 더 쌓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지간한 걸 이제 좀 툴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생겼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이 얼마나 좀인지가 그 이제 그게 정도라는 건 따로 없고요.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끝이 없고 이제 일단 시작해 보면은 아주 작던 크던 성취감은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서, 왜냐면 이게 등산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꼭 산 정상에서만 좋은 경치가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경치가 계속 보이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우선 조금 해보고 그 다음 길은 다음에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이재현이고요. 지금 현재 개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대학원하고 공부하고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많이 배우는데 이제 뭘 분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제 하게 됐고,
목차는 이렇게 시작할 계획이고 개인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라고 왜 하게 됐냐면은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이런 거 막 잡다한 거 다 배웠는데 나한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확보를 하려면 이제 캐글이나 뭐 이런 데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의 그 도메인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정적으로만 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 동기의 부여가 필요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하게 됐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랑 개발이랑 같이 해서 서비스화를 해보려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저는 독서 데이터를 하기로 했는데 독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 권정민님의 브런치를 참고를 해서 이 앱을 알게 됐고 다운을 받아서 현재까지 읽은 책들에 대한 이력을 남겨봤습니다. 근데 이 앱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입력한 데이터에 초기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웹에 저장돼 있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특정 컬럼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으로 뭐가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제 이 앱으로 그냥 엑셀로 다운받아서 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인 데이터 확인이라는 게 앞에 보시면 그냥 이런 그래프랑 뭐 원형 그래프 그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텍스트 뭐 감상문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데이터 확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비중형 데이터까지 추가해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 가지고 일단은 아이파이썬에서 돌린 건데요. 우선 그 iReadInNow 그 사이트에서 정형 데이터랑 비정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먼저 병합을 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읽은 카테고리별로 어떤 단어가 빈도수가 나왔는지 좀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시점에 당시에는 저런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주류의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 상태여서 저렇게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저 네트워크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신 건가요? 이것도 파이썬에 있는 그 네트워크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관련된 그 펌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여기에 느끼게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느끼게 되는 거고 잡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잡스가 왜 나오냐면 그냥 사이코패스의 원론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천재들이라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봤을 때 책을 봤는데 뭐 천재들 중에도 뭐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스팀 잡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이코패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최 사장이 쓴 책, 시민의 교양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파이썬으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면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그 해당 시점에서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붙이려면 또 반복적으로 또 받아가지고 또 정제하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형 데이터랑 비정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서 한꺼번에 저장해서 분석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IT 기술을 안 합쳐도 되는데 왜 서비스화 하려고 했고 왜 장부로 쓰려고 했냐고 하면은 이제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시대다도 해가지고 이제 막 분석 서비스 뭐 해가지고 시스템 뭐 솔루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런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뽑아주지 않으니까
혼자라도 좀 부딪혀서 해보자 해가지고 뭐 혼자 서비스 설계에서 개발 분석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파이썬에도 이제 웹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도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고려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장법 프레임워크, ORM이라든지 프론트엔드 여러 가지 있고 이건 그냥 제가 구성하는 현재 서비스라고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아키텍처고 그거에 대해서 만든 결과가 이제 저장한 책에 대한 리스트 조회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해가지고 뭐 분류별로 뭐 몇 권을 읽었고 뭐 형태 제가 이북을 좀 많이 읽는데 이북을 많이 읽는 이유가 이제 책장이 모자라니까 앱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뭐 연도별로 월별로 몇 권씩 읽었는지랑 최근에 읽은 거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DB 설계라든지 뭐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넣고 데이터를 어떻게 조인해서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랑 뭐 분석시 뭐 논문 탐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좀 분석을 기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이게 뭐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 기술 써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능력이 좀 제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그것도 부족한데 이제 기술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ORM도 좀 최근에 막 부딪혀가면서 공부하고 있고 이 앞에 보시면 시각화하는데 D3JS도 쓰다 보니까 얘가 또 진입 장벽이 좀 높아가지고 다른 라이브러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엔에파이라든지 뭐 텍스트 마이닝, 뭐 통계, 뭐 머신러닝 등 이렇게 산적해 있는 기술들이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분석이랑 기능적인 적용에서 나오는데 분석적으로는 그 아까 앞에서 그 파이썬으로 했던 그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이제 웹에서 보여주되 이제 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게 똑같이 네트워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랑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타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가 적은 감상문이랑 이제 다른 사람의 감상문을 비교 분석하는 거를 좀 생각해봤는데 다른 사람의 감상문을 이제 그 회원 리뷰를 해가지고 특정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해당 책에 대해서 해당 회원 리뷰 전체를 긁고 와서 뭐 DB에 저장해놓고 그거 그 책에 해당되는 그 리뷰들만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어떤 책은 짧게 끝나서 읽고 어떤 책은 길게 읽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좀 제가 생각해 좀 유의미한 게 그 앱에는 이제 특정 책에 대해서 일별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은 시간을 적는 게 없거든요. 그거를 제가 핸드폰으로 수기로 일부러 적으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특정 책을 이제 일별로 읽은 시간이랑 뭐 이동 시간과의 연관성 분석을 얘기했는데 이동 시간은 이제 제가 핏빛을 차고 있는데 핏빛에서 그 이동된 그 데이터 이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비교화 시켜가지고 연관성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기능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랑 뭐 밸리데이션 기능이랑 뭐 회원가입 기능이랑 그다음에 클라우드 백업까지 하고 진행하면서 배운 건 이제 저만의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되고 뭐 기술 구현적으로도 저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석으로서는 이제 많은 분석 기법을 제가 제 데이터를 가지고 무작정 좀 알아가면서 활용하다 보니까 필요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배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발자분이 하시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그 뭐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저도 10년 전에 거의 15년 된 것 같은데 대학 때 정말 개발하면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그때는 참 그게 되게 좋고 되게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분석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개발 툴이 또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다 배워서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개발 실력이 있고 이걸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훌륭한데 앞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더 많이 아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인프라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일단 질문은 이따가 받고요. 이따가 모아서 받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이름은 김영헌이고요. 네, 여기 좀 서서 발표하게 되는데 옆에 이제 그 연예인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2015년 말에 사실 이제 그 나는 프로그래머다 나쁘다 이제 애청자였고요 애청자. 그래서 옆에 이제 전도영님 계시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좀 끝나서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다시 이제 데이터 진행을 팟캐스트를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만들어주시는 김진영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뭐냐면 저희 데이터 분석 스펙이 그걸 발표할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제 AWS KRUG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 스터디 모임에서 그동안 이제 데이터 분석 나에 관한 정보들은 뭐 체중이라든 몸무게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했던 경험을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사실 그 결과적인 내용이 좀 실패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를 좀 해주세요. 제가 보냈는데 시간이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발표자로 제일 첫 번째가 제 소개부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내용이 데이터 분석 내용에 관련이 있어요.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2017년 1월달에 이제 회사를 다른 회사, 외국계 회사를 거쳐서 퇴사한 다음에 지금 백수로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총 얘기할 내용 주제가 3가지인데 각각의 이제 회사 하나하나씩 관련이 있고 지금의 상황이랑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2009년도 곧 나올 것 같네요. 300하시면 되는데 와 쓰네요. 웹툰 아직 와. 네,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와서 이렇게 스크롤입니다. 네, 제 소개고요. 이제 RT베이스 소프트 개발자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에버노트로 고객 지원 대표죠. 그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 쪽으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올해 초에 퇴사를 하고 이제 현재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써놓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백수예요. 백수고요. 너무 멋있고 요거 아까 흰색의 미드 있었는데 흰색에서 안 보였고 그 백수 생활하면서 이제 어쨌든 1년 정도를 이렇게 놀면서 좀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일도 하고 다시 개발 쪽 일을 하려고 개발하다가 다시 테크니컬 서포트하고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그러려고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가 총 3가지인데 각각의 이제 하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해주시는데 녹화는 괜찮은데 이제 인터넷 공개라든가 외부 공개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이제 그 퇴사할 때 사인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나중에 법적인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말씀해 주시면 끊고 통째로 퉁은 알려주시니까 그럼 이거 풀스크린으로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 데이터 기록하고 살펴보는 거, 두 번째는 업무 생산성 향상하는 어떤 제 경험,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지출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했던 거리를 이 밑에 이제 모임에서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을 10월 12일 날 했었고요. 1개월 전이네요. 첫 번째로는 건강 데이터 기록하고 살펴보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2011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거의 몇 년이구나.
6년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한 거 아니고 처음 그때부터 하겠다 노력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잘 쓰는 에버노트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종이에 썼다가 나중에 몰아서 이렇게 노트에 모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분석해야겠다 마음 먹을 때 뭐 한 1년 단위로인가 해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다 정확히 말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다 옮기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사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처음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그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좀 불어나는 느낌과 체중이 늘어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나이 때문인지 회사 상황이 바뀐 건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해보고 나중에 살펴보면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파악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 당시에는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찾고자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용도로 좀 장기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고 엄청 막 비어 있거든요 이때. 그래서 비어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말 급격히 증가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과 중요한 건 한 이때쯤에 이제 그 김진영님의 책이 생활데이터가 처음 나와서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저는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찌고 있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운동을 안 하면서 그다음에 먹는 게 저희 삶의 낙인데 먹는 거를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뭔가 걸은 건 항상 걸으니까 뭔가 걸음걸이와 체중 감소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많이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여행 갔을 때 몸무게 감소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걸음걸이와 체중 감소가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답해보기 위해서 전체 기간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쯤이 두 번 이렇게 좀 해외여행 다녀와서 좀 오래 걸었던 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프로는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걸음걸이는 어떻게 측정했냐면 아이폰 제가 계속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폰이 계속 걸음걸이 측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계속 아마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자나 화장실 가나 어딜 가나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 데이터가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걸음걸이 기록을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정보를 쭉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걸음걸이 그 몸무게 기록은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아이폰을 바꾸면서 그 전에 있는 데이터를 알려버려가지고 최근 2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 말부터 해서 2016년 말까지 한 1년 11개월 정도 데이터하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엑셀 축으로 해서 분포도를 좀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구나. 예, 그래서 하루 정도 더 미뤄서 했어요. 오늘 열심히 걸었으면은 내일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 거가 있지 않을까 또 검색해봤는데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관련이 없구나.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정말 꾸준히 체중을 측정해보는 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사실 고민이 있었죠. 사실 저는 이거밖에 그래프를 많이 못 봤는데 이거 말고도 뭔가 좀 더 이런 방식으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은 그걸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식사량 예.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제어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마지막에 이제 나오지만 그게 정말 관련이 있겠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그거다. 그걸 좀 배웠던 것 같고 어쨌든 뭔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좀 뽑아본 게 있는데 전년 대비로 해서 걸음과 체중을 각각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부분이 전년도, 그 다음에 좀 진한 부분이 후년도거든요. 근데 걸음걸이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16년에서 17년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살짝 했어요. 좀 더 운동을 많이 걸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몸무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포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요 분포 맞나요? 분포가 이 뭐라고 하냐면 좁아졌다는 거?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몸무게 변화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에. 몸무게가 2016년도에는 몸무게 변화가 상당히 컸는데 2017년도에는 줄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내년도에는 좀 더 수렴하지 않을까 어느 공간으로? 한편으로 몸무게 더 빼기 힘들어지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내년도 한 번 더 발표하면 좀 내려가는 거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저의 실패 경험이었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음수와 체중 변화를 비교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고려, 먹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최지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분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무엇을 분석하고 싶은 거는 딱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고, 혹시 알고 계시면은 해본 경험 있으면은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 마음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이게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음에 좀 더 잘해보는 걸로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이제 퉁으로 빼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번 업무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는 거? 간단히만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제가 이제 올해 백수를 시작하면서 돈을 얼마 쓰는지를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 쓰는지를 파악하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카드 지출하는 걸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당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제 대략적인 지출 규모를 파악했고, 그다음에 그걸 내용 갖고서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서 이 데이터 갖고서 뭘 궁금하시냐, 무슨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보고 싶으냐를 오픈해놓고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고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재밌던,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었던 정보도 있지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도 많이 질문해주시고 이제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뭐 한 가지 예로 주자면은 뭐 시간대별 지출 금액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래프를 쭉 뽑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 이유가 뭐냐면은 밤에 술을 많이 드시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고. 다행히도 한 4시쯤에 피크가 돈을 많이 썼었고 한 저녁 한 8시, 9시에는 많이 안 써가지고 다행히도 그건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야식 소비와 체중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상당히 좀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하다 보니까 힘들었고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바로 진행할게요. 제가 우연치 않게 데이터 진흥이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이제 오늘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 해서 그냥 궁금하네? 한번 가봐야지 해서 왔고, 저는 그냥 자기소개 정도만 하면은 발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것만큼 이렇게 예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소개만 하면 괜찮겠지? 생각하게 그냥 이런 양식을 보였던 건데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예상 못했고. 제 이름은 신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작년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 업무를 지원한 건 아닌데 저는 원래 개발을 전공해가지고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딱 회사에 취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했던 데가 이제 증권사 IT 쪽이라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업무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좀 백단으로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쪽으로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데이터 분석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저보다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뽑아주세요 하면은 그냥 SQL 짜가지고 데이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데이터를 이제 이런 게 분석인가 라고 이제 호기심을 갖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지 그런 거 알고 싶어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MSTI라는 뭐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원래 보고서 같은 거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발표 사례들을 보니까 저도 분석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지 않은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월급은 얼마고 여기서 세금은 얼마 떼지고 내가 실제로 이제 돈 얼마 넣는데 적금은 얼마나 넣고 내가 대출 받는데 빚은 얼마나 갖고 있으면 내가 현재 월 얼마를 쓸 수 있는 게 적당하고 그런 정도까지만 그냥 가계부 적듯이 그런 정도만 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라는 그냥 아직은 호기심에 이제 좀 그런 거 남아 있어서 이런 정모에 오면은 또 다른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표는 이렇게 자기소개만 할 줄 알았어요. 네, 다음번에 좀 더 상세한 내용. 그래서 그리고 그 주기성,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주기성을 갖고 있나 이런 걸 보고 어뷰징을 추측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리워드를 이렇게 쌓을 수 없는데 추천인이 이렇게 많이 해서 리워드를 많이 쌓은 친구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죠. 이거 아무리 봐도 어뷰징 같다 니들. 그러면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congratulations 하면서 이제 오더라고요.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냈구나 이러면서 너희들의 앱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 친구였는데 네, 뭐 그거는 저희 네, 뭐 하나의 사례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거의 1인 개발자이기 때문에 옆에 다 그 광고계에서 마케팅으로 이제 경력이 꽤나 두툼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 계속 통계적으로 어떠한 화면을 요구를 해요. 이제 저는 그걸 다 SQL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신규 가입자나 아니면 뭐 오늘 데일리 액티브 유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쿼리를 돌려서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쿼리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개발자인 이상. 그래서 쿼리로 가고 있는데 저의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광고를 쌓거나 어떠한 리워드가 쌓이는데 이제 광고별로 종류가 있어요. 저희는 클릭이나 노출수나 뭐 설치나 여러 가지 광고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제가 거기에 사람들의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지역이나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나 그런 걸 정보를 수집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따로 도입을 해서 그거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정화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요 며칠 전에도 그걸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안정화를 어느 정도 거치면 개인화된 광고를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접목해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간단한 통계 정보들에 대해서만 쿼리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관리자는 캐싱을 해서 다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제가 요즘에 데이터 과학을 하는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광고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광고 적립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걸 알면 그 시간에 노출을 하게 해주는 게 저희한테 광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이번 주에 대표님이 멕시코에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피나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다는 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사실 뭐 분석은 아니고요. 제가 커뮤니티, 그 팟캐스트랑 커뮤니티에 대해서 제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다 좀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제가 그래서 2017년에 회사를 그 스냅이라는 회사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또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고 또 이제 몇 달 전에 딸바보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동영상을 뭐 계속 보여드려도 너무 듣지 마시고 이따가 2차에서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책을 쓰면서 참 저 즐겁게 일단 썼고요. 저는 뭐 제가 즐겁지 않으면 안 하는 편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좋았는데 이제 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제가 이제 애도 있고 참 시간이 없는데 제가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옮겼기 때문에 베이 쪽에 계신 분들도 좀 만나 뵙고 싶고 겸사겸사 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라프다에서 처음에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채널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어쨌든 라프다에서는 계속 할 수 없게 돼서 감사하지만 이제 새로 둥지를 틀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만 있어요. 지금은 일단 팟캐스트를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를 이제 추구하는데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고 이제 나중에는 조금
뭐 심화 강의 같은 것도 좀 거기다가 붙여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뭐 계획만 있습니다. 뭐 유료 강의 이런 건 굉장히 먼 미래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아니면 안 들으셨더라도 제가 의견을 좀 청취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피드백 폼을 매번 붙였는데 지금 별 반응이 없으셔서 직접 그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지능이란 이름이 제가 사실은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뭐 자체 뜻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이름에 대해서 근데 이게 공정한 투표가 되기 쉽지 않은데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든다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그 뭐지 손을 안 드신 분이 제가 굉장히 관련해서는 계속 뭔가 소통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팟캐스트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팟캐스트를 뭐 여러분께서 뭐 뭔가 활동을 하시면 그걸 팟캐스트에 소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정신은 유지를 하되 좀 더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뭐 일단 데이터 지능이라고 제가 뭐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뭐 이거는 뭐 제가 커뮤니티니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의견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게 이제 생활 데이터라는 그 정신은 되게 중요한데 모든 분들이 생활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데이터 공부를 회사 데이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공개된 데이터로 하되 뭔가 그 어쨌든 방법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은 유지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지금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어쨌든 제대로 해보자. 약간 그게 좀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폰트가 좀 깨졌는데, 그래서 뭔가 커뮤니티라면 뭔가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LLL,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실제로 해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그게 제 생각이 핵심인 것 같아요. 생활 자기 데이터를 쓰던 뭐 회사 데이터를 쓰던 실제로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정말 끊임없이 주변에서 소재를 찾으시는 게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고, 별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문제의식도 가지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조금 모토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오늘도 이제 공유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아마 좀 정리가 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지어는 혼자 하시더라도 이런 자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딱 보고 이거 내가 이거 이런 게 있네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 제대로 된 인사이트 얻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보통 그냥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단하지 않은 걸 하더라도 항상 그 뭐 글이라도 좀 쓰려고 노력하고, 뭐 페이북에 그냥 포스팅이라도 쓰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공유의 장을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커뮤니티에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팟캐스트 게스트 분들을 계속 그 커뮤니티에 그 출연자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이분들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제가 또 그 베이 쪽에 있기 때문에 베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그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유데미에서 그 시니어 디렉터로 계신 한기용님 그 섭외를 해서 녹화를 마쳤고요. 어쨌든 훌륭한
분이면은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제가 가리지 않고 섭외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출연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뭔가 노하우를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커뮤니티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스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선은 이제 다 방송 생활 데이터 그룹에 계시고 방송도 들으시는 분들인데 생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방송이라는 게 계속 뭔가 들으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되겠지만은 여기 오늘처럼 직접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사회 발표 모임이나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뭐 저는 이제 1년에 좀 더 자주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모임을 하시고 제가 이제 뭐 온라인은 당연히 조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이제 뭐 행아웃 같은 걸로 조인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매달 한 번 정도 이런 모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좀 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데이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제가 뭐 책을 수고한 게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미국에 있으니까 심심하다 보니까 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왔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 각자 되게 흥미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프로그램 개발하신 분도 계시고 데이터를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분석 실제로 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어 오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유가 됐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게 예를 들어 데이터셋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뭐 물론 이제 잘 정제해가지고 뭔가 뭐 프라이빗한 부분도 빼고 해서 공유를 만약 하시면 다른 분석에 재능 있는 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툴을 만드시는 분은 툴을 만들었는데 데이터셋이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셋을 다른 분이 제공해서 뭔가 그 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 여러분께서도 이제 최근에 그 생활 데이터 뭐 방송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은 그 최규민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굉장히 뭐 실력자시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꾸준히 사례 올려주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계속 뭔가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그런 그 꾸준히 분석을 하시고 그런 걸 공유를 해주시면 그런 게 뭐 제가 이제 브런치 매거진이 저희가 이제 있지만은 브런치 매거진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해주시면은 뭐 당연히 뭐 깃허브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그 과학자 이런 게 사실은 대단한 건 없거든요. 그런 걸 꾸준히 하시면서 그 공유가 되고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제 보면 자기들 디자인했던 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누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뭐 잡을 찾으시는 분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걸 꾸준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 그걸 공유를 실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실제로 면접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에 거기 소개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정말 저희 사회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재작년에 이제 빅데이터 열풍이다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 그 한참 빠져 있는 저희 그 한국 사회인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면 일단 뭐 무슨 이상한 데 빠지는 것보다 인공지능에 빠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왜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이 텐서플로우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저는 문제의식이 있긴 한데
텐서플로우 공부해서 뭔가 해볼 만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리고 뭐 그게 커리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저희 한국 인공지능 강국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랑 저희가 실제로 뭔가 해서 뭔가 공유하는 저희 같은 커뮤니티랑 뭔가 접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테크니컬한 것만 막그 텐서플로우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거든요. 내가 이거 배워서 뭐 할 거야? 내가 이거 배워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대답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에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사회에 저희 같은 커뮤니티가 스트롱한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선은 제가 팟캐스트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냥 블루프린트예요. 이거는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생각하는 반대,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순수하게 정말 일단은 뭐 먹고 살만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그런 생각 별로 없고, 우선은 이제 방송 어쨌든 저희가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면은 뭔가 뭐 자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제가 찾아가서 뭐 정말 훌륭한 분이 있으면 녹음을 떠야 될 수도 있고, 행아웃을 하면 굉장히 음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뭔가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지금 벌써 그래도 회당 뭐 700분씩 들으세요. 지금 저희가 토탈 다운로드가 2,000회 정도 거의 됐는데 제대로 지금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가치관은 팟캐스트가 이제 커뮤니티를 돌리는 약간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저나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이제 청취자분들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정모도 저희 이렇게 사례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사실 되게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매달, 그러니까 한 달은 온라인, 한 달은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면은 뭐 당연히 저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애만 안 낳았어도 조금 더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 3시간에 한 번씩 밥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름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혹시나 뭐 편집을 해주시는 거나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뭐 로고나 이제 각종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이 또 사실은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많이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모를 하고 하면은 그런 운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제 뭐 디자인은 조금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저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모인 분들의 어떤 스킬셋이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모티베이션이나, 저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커뮤니티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실천으로 공부하는 분들의 그리고 그런 걸 공유해서 뭔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분들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뭐 혹시 더 이렇게 의견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예, 도와드릴 것 같은 거 있는 거는 따로 네. 메일로. 네네 따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지금 쑥스러우셔서 뭐 그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그 이따가 이제 저희가 뭐 간단히 뭐 맥주를 한잔 하고 헤어질까 하는데 그 소개를 못 하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뭐 어떤 동기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배우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